순노루TV. 우리가 지금보다 피부 탄력이 좋았던 어린 시절 즐겨보던 스폰지밥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꽤 친숙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무려 1999년에 방영을 시작한 스폰지밥은 현재 12시즌까지 방영을 완료했고 지금은 13시즌 방영을 준비 중이지만 옌병 땀병에 속병이 터져버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재된지 오래된 스폰지밥인 만큼 그 속엔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엔 이걸 애들이 보라고 만든 건가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게 당혹스럽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스폰지밥 속 무서웠던 에피소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괴상망측 냄새버거. 스폰지밥 시즌3 7화 괴상망측 냄새버거 편은 위생감독관이 집게리아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집게사장은 위생감독관에게 흠을 보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스폰지밥에게 감독관을 왕처럼 극진히 대접하라고 지시하죠. 주문하시겠어요? 왕님? 그리고 집게사장도 직접 나서 감독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입에 음식을 쑤셔 넣어가며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압정 박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TV에서 고등어 리포터가 나타나 사기꾼이 감독관 행세를 하고 공짜 음식을 먹으며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을 보도하는데요. 이 사실에 눈깔이 돌아간 집게사장은 개거품을 물면서 저 녀석이 바로 그 사기꾼이라며 복수를 위한 죽음의 게살버거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감독관을 위한 특별 게살버거인 무지하게 매운 고추 소스와 유통기한이 지나 썩은 해마젓 마요네즈, 그리고 변기에 한번 담그고 마지막으로 집게사장이 신던 양말까지 넣어버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끔찍한 비주얼의 우주 최강 냄새버거였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냄새버거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파리가 입에 들어가고 마는데요. 이에 감독관은 FBAO에 의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몸부림을 치다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하고 말죠. 그 순간 다시 TV에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스폰지밥과 집게사장은 자신들이 냄새버거로 감독관을 죽였다고 생각해 사건을 덮기 위해 시체를 안매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매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시체를 안매장하는 장면과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을 속이는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이어지는데 상당수의 어린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서 공포와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말은 감독관이 깨어나면서 하나의 해프닝이었던 걸로 끝이 나긴 하지만 누가 봐도 담고 있는 주제가 어린이들에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 에피소드였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장면이 실제 범죄와 다를 게 없다며 논란이 생기기까지 했었고 국내에선 EBS가 생매장 장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냄새버거 편을 아예 방영금지 처분했다고 하네요. 4위 마술연필. 스폰지밥 시즌2 27화 마술연필 편은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연필을 바다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걸 스폰지밥이 죽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연필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신비한 마술연필이었죠. 스폰지밥과 뚱이는 이 연필로 더럽게 못생긴 징징이를 닮은 해파리도 그리고 돈도 그리고 놀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과 똑 닮은 그림밥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이 에피소드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창조된 그림밥은 벌떡 일어나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징징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징징이의 외모가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뚝배기를 내리치며 참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저건 좀... 그러더니 이번엔 마술연필을 빼앗아 자신의 집까지 만들고 스폰지밥과 뚱이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행히 그림밥은 마법연필을 다시 주게 된 스폰지밥에 의해 제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팔만 남은 그림밥은 기어서 스폰지밥의 집에 침투해 다시 연필을 훔치고 이젠 말까지 하며 네가 그림밥, 내가 스폰지밥. 스폰지밥을 현실 세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죠. 이 에피소드 또한 무서운 편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언급되는 편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그림밥의 기괴한 모습과 도플갱어가 나타나 저렇게 날 지워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상상을 하게 해 많은 수의 어린 친구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다고 하네요. 3위 검은 옷의 살인마. 스폰지밥 시즌2 30화 검은 옷의 살인마 편은 퇴근을 앞둔 비호감 오징어 징징이에게 손님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배가 고팠던 손님은 영업이 끝난 상황에서 햄버거를 주문했고 징징이는 손님에게 글도 못 읽냐며 인성질을 합니다. 이에 야마가 살짝 돈 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아요. 돈 벌기 싫단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집게사장은 돈 냄새를 맡고 날아와 징징이를 뭉개며 이제부터 집게리아는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결국 불공정 강제 노동을 하게 된 징징이와 스폰지밥은 손님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까지 집게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갑자기 징징이가 스폰지밥에게 마을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냐며 개소리를 아니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년 전 집게리아인 스폰지밥 이전에 한 요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요리사는 햄버거를 자르다가 자기의 손을 칼로 내리치고 말았고 그 잘린 곳에 녹슨 뒤집개를 꼽아 넣어 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버스에 치여 요리사는 죽고 말았으며 장례를 치르고 시체는 기름에 튀겨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매주 화요일 밤마다 그의 혼령이 집게리아에 나타나 사람을 죽인다는 검은 옷의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징징이가 스폰지밥을 겁먹게 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어버립니다. 징징이는 누가 새벽 3시에 햄버거를 먹냐라며 투정을 부리는데요. 지금 3시인다.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고 전화가 오는 등 검은 옷의 살인마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곧 뒤집게 손을 한 누군가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징징이는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검은 옷의 살인마가 왔다고 경악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콧구멍이 무섭게 생긴 물고기 친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여기까지 뭐 크게 무서운 지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건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었는데요. 징징이가 그럼 대체 누가 불을 깜빡인 거냐라고 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혐오스러운 징징이를 닮은 드라큘라가 스위치를 껐다 키며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실제 공포 영화에서 사용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린 시청자들이 잠에 들기 전 이 장면이 자꾸 떠올라 밤잠을 설쳤었다고 하네요. 2위 달팽이 삼총사. 스폰지밥 시즌 1 26화 달팽이 삼총사편은 제 기억 속에 가장 기괴하고 기분 나빴던 편으로 남아있는데요. 뚱이와 스폰지밥은 주말에 원피스시티에서 개최하는 해파리 사냥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핑핑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스폰지밥은 대회를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타이밍 좋게 스폰지밥의 팬티를 돌려주러 징징이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스폰지밥은 징징이에게 핑핑이를 주말 동안 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징징이는 핑핑이의 압도적인 비주얼에 치를 떨며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스폰지밥의 말을 듣고는 그가 없는 주말을 즐기기 위해 선뜻 핑핑이를 맡아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책임감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징징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착한 일을 할 리가 없었죠. 징징이는 핑핑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무려 3일 동안 구운 오징어가 될 때까지 썬텐을 즐기는데요. 그렇게 버스가 돌아오고 그제서야 징징이는 잊고 있던 핑핑이가 생각나게 됩니다. 불쌍한 핑핑이는 3일 동안이나 음식물이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탓에 말뉴트리션과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인한 모리번드 상태로 발견되는데요. 징징이는 그제서야 3일치 밥을 모두 쏟아붓고 탈진한 핑핑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폰지밥이 집에 도착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그걸 지가 다 처먹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버리죠. 결국 달팽이 전문 의사 선생님까지 응급 호출하지만 선생님은 달팽이를 보면 토할 것 같다고 하며 달팽이 원액이 담긴 주사기를 쥐어주고는 직접 놓으라고 한 뒤 빤스런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징징이가 주사를 놓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스폰지밥이 핑핑이를 흔드는 바람에 달팽이 원액이 담긴 주사를 스폰지밥이 맞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 스폰지밥의 몸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달팽이 전용 밥에 군침을 흘리며 먹는 것을 시작으로 안구가 안화에서 벗어나 달팽이처럼 변하고 팔과 다리도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달팽이가 되어버린 스폰지밥은 징징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혐오스럽게 변한 스폰지밥의 모습에 징징이는 기겁을 하며 있는 힘껏 도망치는데요. 그러다가 넘어져 징징이까지 코에 주사기가 꼽히게 되죠. 이 이야기는 징징이까지 달팽이로 변해버린 모습으로 달팽이 3마리가 삼중창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번 편은 말라 죽어가는 핑핑이의 사실적인 모습과 스폰지밥이 달팽이로 변하는 장면, 그리고 기어다니는 스폰지밥에게 쫓기는 징징이의 모습 등 여러가지로 엽기적인 장면들이 많아 시청자들에게 기분 나쁜 충격을 준 에피소드란 평이 많다고 하네요. 1위 이웃마을 메롱시티. 메롱! 스폰지밥 시즌 1 34화 메롱시티 편은 스폰지밥을 챙겨본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에피소드인데요. 번역 이전의 제목은 락바텀으로 직역하면 나락 또는 밑바닥을 뜻해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죠. 이야기는 스폰지밥과 뚱이가 장갑축제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가 아닌 메롱시티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메롱시티는 바다 깊은 심해에 위치한 곳으로 90도로 꺾인 도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스폰지밥은 메롱시티를 무섭고 더러운 동네, 이상한 것들이 가득한 동네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마을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은 심해답게 어둡고 주민들의 모습 역시 익숙하게 봐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지밥이 이곳에서 나가는 버스 시간표를 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요. 근데 야말이 없는 뚱이는 먼저 온 버스를 혼자 타고 비키니시티로 가버립니다. 홀로 남은 스폰지밥은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계속해서 버스를 놓치고 마는데요. 그래서 안내소까지 찾아가지만 메롱시티 주민들의 기세에 눌려 맨 끝으로 갔다가 마지막 버스마저 눈앞에서 놓치고 말죠. 결국 스폰지밥은 완전히 어둠 속에 고립되고 어디선가 메롱! 이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공포에 질린 스폰지밥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소리를 낸 건 빨간 불빛을 내는 메롱시티 주민이었는데요. 스폰지밥의 풍선을 찾아주고 바람도 넣어주어 그가 비키니시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 네이스한 물고기였죠. 우리가 메롱시티 편을 보고 무섭다라고 느낀 이유는 아마 심해라는 이미지와 시간대와 상관없이 항상 어두운 배경,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오는 미지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편을 꼽으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메롱시티 편이 1순위로 언급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메롱 어떤 에피소드가 메롱 제일 무서우셨나요? 메롱 메롱 메롱.